아니, 회사는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 했다고 발표했는데 주가는 왜 90% 넘게 폭락할 수가 있을까요? 자, 오늘 이 시간에는요, 바로 이 이익과 위기라는 모순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업, 샘트렉스의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. 회사는 정말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데 어째서 시장은 이렇게 싸늘하게 등을 돌린 걸까요? 샘트렉스를 둘러싼 이 기묘한 미스터리, 그 실체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. 바로 이 화면이 샘트렉스가 처한 역설적인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. 보세요. 한쪽에서는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다는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, 다른 한쪽에서는 주가가 무려 90%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. 아니, 어떻게 이 두 가지 현실이 한 회사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? 자, 그럼 우선 샘트렉스가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, 바로 그 긍정적인 측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회사가 주장하는 전략적인 성공 스토리, 그중에서도 보고된 재무 턴어라운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. 회사가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운영상의 엄청난 개선입니다. 불과 1년 만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던 영업 손실을 글쎄요, 흑자로 바꿔놨다는 거죠. 구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530만 달러 손실에서 플러스 50만 달러 이익으로 정말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운영만 개선된 게 아니라 매출도 7,650만 달러로 14%나 증가하면서 이 성장 스토리에 힘을 보태고 있죠. 와, 이렇게 숫자만 보면 정말 모든 게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근데요, 이런 변화가 단순히 실적만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말 그대로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에요. 기존의 산업 서비스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앞으로 먹거리가 될 지능형 보안이나 가상, 증강현실,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아주 핫한 미래 산업으로 회사의 중심축을 옮기고 있다는 거죠. 이건 정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고 봐야 합니다. 이 새로운 전략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바로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아주 과감한 투자입니다. 일단 1,000만 달러어치 솔라나, SOL 코인을 사들이는 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총 1,0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을 구축하겠다는 정말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습니다. 여기서 그치지 않고 M&A를 통한 공격적인 성장에도 나서고 있습니다. 인보콘이라는 회사를 710만 달러에 인수해서 아예 새로운 항공우주랑 방산사업 부문까지 만들었어요. 이걸 토해서 연간 총 매출을 1억 달러, 우리 돈으로 1,000억 원이 헐쩍 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경영진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.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명확한 계획의 일부다. 바로 이겁니다. 네, 여기까지가 샘트렉스의 경영진이 들려주는 아주 희망찬 성공 스토리였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모든 게 이렇게 완벽하다면 도대체 왜 시장의 반응은 이렇게까지 차가운 걸까요? 이제 그 답을 찾아서 수면 아래에 감춰진 데이터들을 한번 들춰볼 시간입니다. 바로 이 질문, 이게 이번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. 여러분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영업활동으로는 분명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? 그 해답은 재무제표의 맨 아랫줄, 바로 순이익 항목에 숨어 있습니다. 놀라지 마세요. 영업이익이 흑자였다는 발표가 무색하게도 회사의 최종 성적표인 순손실은 무려 2,811만 달러에 달합니다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네, 이 어마어마한 손실이 본업인 영업활동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다는 뜻이죠. 바로 이겁니다. 엄청난 규모의 빚이 회사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. 총 부채가 2,256만 달러. 이 빚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직원들이 땀 흘려 벌어들인 소중한 영업이익을 그냥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. 게다가 회사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주식을 계속해서 찍어냈습니다. 이게 뭐냐면 피자는 한 판 그대로인데 이걸 나눠 먹겠다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것과 똑같아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당연히 내가 먹을 수 있는 피자 조각은 점점 작아지겠죠.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계속 희적됐고, 이게 바로 주가 하락의 또 다른 주범이 된 겁니다.
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샘트렉스가 나스닥 상장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. 2023년 2월에 겨우 요건을 맞췄다 싶었는데 1년도 안 된 2024년 8월에 또다시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아요. 그리고 2025년 6월에 또 간신히 회복하고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도대체 한 회사에서 나오는 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이제 이 모순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. 이 화면이 바로 샘트렉스의 두 얼굴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왼쪽은 회사가 말하는 성장, 이익, 혁신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이고요. 오른쪽은 시장이 바라보는 막대한 순손실, 과도한 부채, 주주가치 희석이라는 차가운 현실입니다. 바로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괴리감,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인 거죠. 심지어 주식시장의 기술적 지표들마저도 완전히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. 대부분의 지표들은 당장 팔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 또 어떤 지표들은 일단 중립을 외치고 있어요. 결정적으로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분석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애널리스트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. 이건 뭐 투자자들한테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. 자, 이 모든 게 그래서 왜 중요하냐고요? 바로 이 상반된 데이터들이 이 주식을 지켜보는 투자자들을 아주 큰 갈림길에 세워놓기 때문입니다. 대체 어느 쪽 이야기를 믿고 투자를 결정해야 할까요? 정말 어려운 문제죠.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전망을 크게 세 가지 시간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먼저 앞으로 한 1, 2, 3개월 정도 단기적으로는요, 부정적인 기술적 지표나 주식가치 희석 문제 때문에 약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중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보콘 인수의 성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봐야 하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. 마지막으로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건 뭐 회사가 정말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데 거는 아주 위험성이 높은 투기적인 베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결국 이 모든 증거들을 다 살펴보고 나면 우리에게 명쾌한 답이 남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질문만이 남게 되죠. 바로 이 질문입니다. 과연 샘트렉스의 이 화려한 변신은 진짜 미래를 향한 혁신일까요? 아니면 위태로운 재무 현실을 감추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금융적 착시 현상일까요?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상반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미스터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.